2026년 5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증권사 12곳의 교육 플랫폼에 동시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12,000명이 넘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라는 상품인데요. 문제는 22,000명 중에서 자기가 지금 뭘 배우는지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13일 후면 이 상품이 시장에 풀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행동경제학 실험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은 이 실험의 구조를 완전히 해부해보려 합니다. 왜 사람들은 수학적으로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 게임에 뛰어드는지, 우리 뇌가 어떻게 배신하는지, 그리고 12,000명의 선택이 만들어낼 결과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홍콩에 상장된 비슷한 상품 하나가 6개월 동안 270%라는 수익률을 찍었어요. 1,000만 원 넣은 사람이 3,700만 원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숫자 하나가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거든요. 단톡방마다, 커뮤니티마다, 유튜브 댓글마다 이 숫자가 돌아다니는데요. 문제는 이게 기적 같은 상승장에서만 나올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2026년 들어서 코스피가 로켓처럼 올랐어요. 5월 4일에는 사상 최초로 6,500을 뚫었고 SK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12%가 넘게 치솟았습니다. 이런 장에서 2배를 들고 있으면 당연히 대박이 나죠. 뒷바람 타고 달리는 자전거 같은 거예요. 페달 안 밟아도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의 뇌는 이런 극단적인 성공 사례를 보면 그걸 정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걸 대표성 휴리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한 번의 대박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거죠. 12,000명이 지금 교육받으면서 머릿속에 그리는 건 270%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극단적 상승장이라는 아주 특수한 조건에서만 가능한 아웃라이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표본 크기를 무시하는 겁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일방적 상승이라는 특수 조건, 이런 변수들을 전부 무시하고 그냥 270%만 보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첫 번째 편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발견한 전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익을 볼 때는 위험을 회피하는데 손실을 볼 때는 오히려 위험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반도체 ETF로 10% 손실을 보고 있다고 쳐봅시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손절하고 나와야 하는데 뇌는 그걸 못 참아요. 만회해야 돼 라는 감정이 올라오면서 더 위험한 상품으로 갈아타게 되는 거죠. 2배 레버리지가 딱 그 타이밍에 등장하는 겁니다. 손실 영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구원의 밧줄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감정적 반응이에요. 실제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덱스 200 인버스 EX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떨어지면 2배로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요. 지금 이 상품을 들고 있는 투자자 15,832명 중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통계적으로 99.99%가 손실 중입니다. 15,000명 넘게 들어가서 돈 번 사람이 한두 명이라는 뜻이에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56%거든요. 절반 넘게 녹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들어갔을까요? 바로 세 번째 편향 때문입니다. 과신 편향이라는 건데요. 통계적으로 자기가 평균보다 낫다고 믿는 심리현상이죠. 운전할 때도 그래요. 설문조사하면 80%가 넘는 사람들이 자기가 평균 이상의 운전 실력을 갖고 있다고 답합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하죠. 실제로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87%가 나는 적절한 타이밍에 빠져나올 수 있다고 답해요. 근데 코덱스 200 인버스 EX 보유자의 99.99%가 지금 손실 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상위 0.01%에 속한다고 믿는 거죠. 이게 과신 편향입니다. 그럼 네 번째 편향으로 넘어가 볼게요. FOMO, 포모,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단톡방에서 누군가 나 이거로 한 달에 500만 원 벌었어 라고 인증샷을 올리는 순간 여러분 뇌의 측좌핵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이게 뭐냐면 보상 시스템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데요.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나도 저거 해야 돼라는 충동이 올라오는 겁니다. 동시에 전전두피젤,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은 억제되고요. 뇌 과학자들이 fMRI로 스캔해보면 실제로 이런 패턴이 관찰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보는 순간 감정적 뇌가 이성적 뇌를 압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회적 증거라는 현상까지 더해집니다. 12,000명이 교육받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데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게 사회적 증거의 힘입니다. 집단 행동이 개인의 리스크 인식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시장은 이 현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SNS와 커뮤니티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그게 또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거든요. 자, 그럼 이 네 가지 편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나리오 하나 보여드릴게요. 30대 직장인 A씨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반도체 ETF를 샀는데 지금 8% 손실이에요. 손실 회피 심리가 작동하면서 만의 욕구가 생깁니다. 그때 유튜브에서 홍콩 상품 6개월에 270% 영상을 보게 되죠. 대표성 휴리스틱이 작동합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단톡방에서 친구가 나 이거 교육 신청했어 라고 말해요. 사회적 증거와 FOMO가 동시에 터집니다. 나만 빠지면 안 돼. 교육을 신청하고 위험성 설명을 듣는데요. 이때 과신 편향이 발동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욕심부리지 않을 거야. 10%만 벌고 나올 거야. 결국 상장 첫날 1,000만 원을 넣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첫날 운 좋게 5% 수익이 나요. 2배니까 계좌에는 10%가 찍힙니다. 100만 원이 하루 만에 생긴 거죠. 이 순간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요.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카지노 슬롯머신에서 잭팟 터졌을 때랑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 쾌감이 뇌에 각인되는 겁니다. 10%만 벌고 나온다던 계획은 증발하고 이번엔 20%까지 가보자로 바뀌죠. 근데 다음날 주가가 3% 빠집니다. 2배니까 6% 손실이에요. 110만 원이었던 수익이 4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는데 이때 손실 회피가 또 작동해요. 원금까지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안 팔아요. 사흘째 되는 날 2% 올라서 다시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과신 편향이 강화되죠. 이런 패턴이 2주 동안 반복되면서 변동성에 계속 노출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악마의 복리, 음의 복리 효과라는 게 여기서 작동하거든요.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 레버리지 상품 안에서 돈이 저절로 녹아내리는 구조예요. 삼성전자 주가가 2주 동안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A씨 계좌는 원금 대비 마이너스 7%가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똑같은데 왜 내 돈은 줄었지? 이 시점에서 손절해야 하는데 손실 회피 때문에 못 자르고 버티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3주차에 악재가 터집니다. 삼성전자 HBM 수율 이슈 뉴스가 나오면서 하루에 8% 빠져요. 2배 ETF는 16% 급락합니다. 1,000만 원이었던 게 이제 780만 원이 된 거예요. 이 순간 패닉이 오는데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극도의 불안 상태가 됩니다. 더 빠지기 전에 팔아야 하나 아니면 반등을 기다려야 하나 이성적 판단은 이미 불가능한 상태고요. 결국 나흘 뒤 바닥에서 패닉 매도를 칩니다. 최종 손실 28%. 이게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5월 22일 상장 후 첫 5거래일에만 2조 5천억 원이 유입될 거라고 미래에셋증권이 추산했거든요. 이 중에서 68%가 기존 반도체 ETF에서 옮겨온 돈이에요. 갈아탄 거죠. 왜 갈아타냐면 기존 상품으로는 손실 만회가 안 되니까요. 위험 추구 심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2조 5천억이면 250만 명이 각자 100만 원씩 넣는 규모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A씨처럼 내간향의 조합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개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단 행동이 시장 구조를 바꿔버려. 2조 5천억 원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리밸런싱 물량만 해도 하루에 수백억 원씩 나옵니다. 16개 상품이 동시에 운용되면서 매일 오후 3시에서 3시 30분 사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종가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ETF를 안 갖고 있어도 삼성전자 주식 한 주만 갖고 있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면 종가가 인위적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기존 반도체 ETF에서 빠져나온 돈 때문에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타격을 입어요. DB하이텍,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ISC,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은 유동 시가총액이 작아서 돈이 조금만 빠져도 주가가 크게 흔들리거든요. 실제로 상장 후 한 달 동안 중소형 반도체주 15개 종목이 평균 12%에서 18% 하락할 거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들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시장 전체의 구조를 재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금융교육은 이런 인지 편향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12,000명이 사전교육을 받았잖아요. 음해복리도 배웠고 리스크도 들었고 심지어 서명까지 했어요. 나는 이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근데 행동경제학이 증명한 건 이겁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는 거예요. 흡연자들 봐요.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담뱃값에 경고 문구도 있고 흡연 교육도 받았죠. 근데 끊지 못합니다. 왜? 니코틴 중독이 이성적 판단을 압도하니까요. 레버리지 중독도 똑같아요. 한번 수익을 맛보면 뇌가 그 쾌감을 기억합니다. 도파민 회로가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하고 싶어져요. 이번엔 더 크게 넣고 싶어지고요. 슬롯머신이 사람을 가두는 방식하고 정확히 같습니다. 매번 질 때마다 다음번엔 될 거야 라고 생각해 만드는 구조예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도박사의 오류라고 부르는데 과거의 결과가 미래에 영향을 준다고 착각하는 거죠. 10번 졌으니까 다음번엔 이길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매번 독립적인 사건이에요. 주사위가 기억을 못하듯이 시장도 여러분의 손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최종 결과를 예측해 볼게요. 상장 후 3개월 시점을 시뮬레이션해 보면요. 코스피가 그 기간 동안 5% 상승했다고 칩시다. 일직선 상승이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 5% 오른 거예요. 2배의 ETF는 이론적으로 10%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음해복리 효과 때문에 7%에서 8% 정도 나옵니다. 투자자들은 나 2% 손해본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진짜 문제는 개별 투자자들이에요. 타이밍을 맞춘 사람은 수익을 냈을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70%에서 80%는 손실을 볼 겁니다. 왜?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니까요. FOMO 때문에 오를 때 사고 패닉 때문에 떨어질 때 파는 거죠. 코스 200 인버스 EX의 99.99% 손실률을 기억하세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적 특성과 인간의 심리적 편향이 결합하면 필연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수학과 심리학이 만나서 만들어낸 완벽한 손실 제조기예요. 5월 22일 이후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고 나면 똑같은 통계가 나올 겁니다. 들어간 사람의 대다수가 손실을 보고 극소수만 수익을 내는 구조죠. 그럼 여러분한테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의 뇌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270% 수익률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대표성 휴리스틱에 빠질까요? 아니면 통계적으로 대다수가 손실을 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거리를 둘까요? 손실을 만회하려는 욕구가 올라올 때 더 위험한 도구를 찾을까요? 아니면 손절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과신에 빠질까요? 아니면 나도 평범한 인간이고 똑같은 편향에 빠질 수 있다고 인정할까요? 단톡방에서 수익 인증을 보면 FOMO에 휩쓸릴까요? 아니면 저건 극소수 성공 사례일 뿐이라고 냉정하게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순간 적어도 모르고 당하는 쪽은 아니라는 겁니다. 12,000명 중에서 자기 뇌의 편향을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1%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 99%는 나는 예외라고 믿으면서 들어가죠. 근데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99.99%가 손실이라는 숫자, 그게 현실이에요. 행동경제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겁니다.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 교육으로 편향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 탐욕은 수학보다 강하다. 그리고 시장은 이런 인간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든다. 2배 레버리지 ETF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심리학 실험 도구예요. 지인 2,000명의 피험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행동경제학 실험. 결과는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대다수는 손실을 보고 극소수만 살아남을 거예요.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할까요? 아니,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이 실험에 참여할 건가요? 아니면 관찰자로 남을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선택하기 전에 자기 뇌가 지금 어떤 편향에 빠져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그게 유일한 방어 수단이니까요.